안녕하세요. 호미키의 경제산책 여러분. 저는 채널 담당 PD 박연선입니다. 오늘은 호미키 교수님과 함께 경기 침체가 도래했을 때 채권이 주식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망 스탠스가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시잖아요. 예. 따라서 경기 침체가 만연해졌을 때의 자산군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다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견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프레드 표와 함께 채널 내에서 많이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가 도래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하향이 되나요? 교수님의 경험상 얼만큼 하향하게 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경기 침체가 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건 현재 가치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기에도 주식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은 초반에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저점을 통과하는 한 3분의 2, 4분의 3 지점이 되면은 경기 침체 기간 중이라도 주가는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보여주는 건데 이때 경기 침체가 시작되자 이제 주가가 이제 14개월에 걸쳐 이제 빠진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도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후반기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 침체도 초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서 우리가 봐야 될 요소는 사실은 금리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통화 당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고 통화 팽창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적의 하향으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심하게 빠졌다가 그렇게 이제 유동성 장세로 이제 전환되면서 후반기에는 증시가 이제 다시 오르는 그러한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와 시장의 유동성까지 함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의 경제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해요. 만약에 하반기나 혹은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만연해진다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상대적인 우위에 놓일 수 있게 될까요? 과거 역사상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예, 채권 시장은 금리에 가장 예민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들이닥친다는 얘기는 곧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으로 그렇게 생각보다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걸 봐도 이번에 발표된 CPI가 미국의 CPI가 헤드라인 CPI는 많이 잡혔는데 아직도 근원 CPI는 한 4.8%인가요? 헤드라인 3.0에 비해서 굉장히 1.8%나 높은 상태로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단시간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면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물건 가격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얘기는 통화 당국이 이제는 피벗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 수 있는 이러한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렇게 통화 팽창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낮아집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걸 의미하는데, 특히 장기 채권일수록 그 오름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시장에 몰려들면서 채권 시장이 이제 화랑이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우위에 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경기 침체가 도래하게 되면
소비가 줄고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인플레도 잡을 수 있고 금리가 낮아져서 시중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채권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이 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네요. 네, 그러고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어떤 그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중금리, 보통 시중금리라고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 장기채 가격이 오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등락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면서 대세의 흐름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채권 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우선 세계 조사기관에 의하면 2020년 말 글로벌 주식시장의 규모가 한 105조 달러 정도인데 비해서 채권시장 규모는 한 124조 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한 20% 정도 더 크고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주식시장 규모가 40조 7천억 달러인데 비해서 채권시장 규모는 47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사실 채권 시장에는 주로 이제 큰 손들, 금융기관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양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이렇게 계속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채권은 그야말로 안전자산이었습니다. 사두면 이자도 또박또박 받을 뿐만 아니라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로 들어서면서 이런 채권이 이제 위험자산으로 변했는데 특히 장기 채권이 위험자산으로 변했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가 소폭으로 움직이더라도 단기 채권에는 소폭으로뿐이 영향이 없지만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렇게 장기 채권에는 이 미세한 변화가 채권 가격에 큰 폭으로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장기 채권, 심지어는 그 레버리지가 있는 ETF 같은 데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면서 이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금리의 그 추세 방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양한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작년처럼 극한의 경기 침체가 있었잖아요. 극한의 경기 침체 속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채권이 주식을 대신해 줄 수 없다면 금과 원자재 이외에도 대체 자산으로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이나 주식, 그다음에 금, 원자재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투자 자산의 종류인데, 그런데 사실 이 위에도 찾아보면 자산의 종류는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상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통화도 이게 이제 엄연한 그 투자 자산의 하나거든요. 헤지펀드는 특히 통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현금도 그것도 투자 자산의 하나입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앞으로 급락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현금을 보유한다는 개념이 투자 자산으로 인식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다가 급격한 자산시장의 하락을 경험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자기 재산이 어느 날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현금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 반토막이 난 자산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 사람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반토막이 난 자산을 사는 사람하고의 격차는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침체가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투자금의 50% 정도는 지금 장에 담가 놓으시더라도 그 다음에 나머지 5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금도 여러 통화로 분산해서 보유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역시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혹시 만약에 채권은 살고 주식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경기 침체 시에 어떤 채권을 유망하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경기 침체라는 단어보다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실시 된다는 이 가정인데 그건 확실한 게 예상된다고 본인 스스로 확신할 수 있으면 그때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에는 장기 채권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이렇게 금리가 인하될 때는 또 반대로 장기 채권이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서도 중요한 거는 금리의 방향이 확실히 잡혔을 적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신껏 투자하셔도 됩니다. 네. 소신껏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주식을 대신했을 때 채권 수익률과 효과도 함께 궁금합니다. 나아가 교수님께서는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스탠스에 맞춰서 현재 주식보다 채권 투자를 더 권장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주식보다 이제 채권 투자를 이제 더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시중금리도 이번에 10년물 같은 경우가 3.7%에서 4%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채권의 저점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로 레버리지 ETF 채권 시장에 굉장히 많이들 몰려가시는데 아직까지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좀 덜 벌더라도 바닥에서 잡을 생각하지 않고 금리가 인상되는 그 대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셨을 적에 무릎에서 내가 잡겠다는 관점에서 금리의 방향을 확실히 확신하신 이후에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최근에 그 시중금리, 즉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미국의 기준금리 5.25%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7%. 이게 굉장히 그 기현상적인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장의 여러 여건상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사항이 이번 하반기에 미국이 부채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는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 60%는 단기 채권, 즉 6개월 이하짜리 채권들을 발행하겠지만 한 30-40%는 장기 채권이 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공급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은 입찰에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아마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급히 방문하고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마 중국이나 일본에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는 그들의 그 외환 방어를 위해서 외환보유고에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마련한 달러로 자국 통화를 사들이는 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아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이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채권 투자를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방향이 확실히 잡히신 다음에 채권 투자를 하셔도 이제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경기 침체 도래기에 다양한 자산군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